오늘은 지수 삭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원래 이제 군대 사단을 호령하는 사단장을 얘기하죠. 총사령관. 연대가 500명이라고 그러면 군졸이 사단이 2,500명이었다고 하죠. 옛날에는 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살을 하는 거는 어제 아래 야당 대표로 인해서 이런저런 일이 생겨났기 때문에 사가 과연 어떤 것이냐, 주역에서는 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오늘 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사가 오기 전에는 주역에 송깨가 먼저 나옵니다. 송깨가. 사 다음에 송깨가 나오거든요. 송깨가 육과입니다. 육과. 사는 칠과입니다. 칠은 치지요. 치고 패고 싸운다는 뜻이 들어있죠. 사 안에는. 그래서 소위 왜 송사가 났느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먹을 거를 쟁탈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형제간이든 이웃간이든, 그죠? 나라와 나라 간이든 삼일을 한다. 그래서 그거를 주역에 순서를 말하는 석계 전에, 석계, 괴를 순서별로 놓아서 설명해 놓은 석계 전에 음식을 가지고 반드시 송사가 일어난다. 음식을 놓고는 더 묻고 덜 묻고, 그러면 송사가 나면 반드시 무리가 이어져 온다. 무리가 막 덤빈다. 그래 이제 정치하는 쪽에서 이제 당이 되는 거죠. 당, 무리당자죠, 그죠? 이 무리당자, 우리 이 무리당자, 이 흑심이죠, 흑심. 흑심 뭡니까? 흑자죠, 흑자. 이익 보려고 하는 거죠. 당리당략. 그래서 반드시 그 무리들이 일어나는데, 무리들이 일어나면 무리들을 이끌어가는 우두머리 장수죠. 장수가 필요하다. 그 장수를 우리는 높여서 말하면 사락부터 한다. 스승사, 장수사. 요즘 말하면 뭡니까? 회사의 팀장 또는 뭐죠? 사장, 이런 것도 이 사에 속할 수 있죠. 그래서 삭계를 우리가 잘 배워서 익히면 한 군대뿐만 아니라 한 회사와 한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통솔자가 된다 하는 데서 우리가 삭계가 높이 평가받고 있죠. 그래서 이 삭계는 보면 이게 이제 고온이죠. 고온입니다. 고온은 이죠. 그러니까 쫄이 되죠. 쫄. 그죠? 민이 됩니다. 민초. 민초 쫄. 민초를, 이게 감입니다. 여기 감. 물이죠. 물, 감입니다. 물은 우리가 일이예지신 할 때 지가 되거든요. 지에 있는 장수가, 그죠? 민초를, 다시 말하면 촛불을 뜯어먹고 사는 백성들로 하여금 배불리 잘 살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라에 난리가 나면 이 민초들을 쫄로, 군졸이죠, 그죠?
군졸로 삼아서 전쟁을 치러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군졸로 하여금 소위 전쟁을 치르는데, 그러니까 이 사자가 이제 전쟁 사자도 되죠. 전쟁을 치르게 되면 죽는 숫자가 전부 민초들이 죽죠. 민초, 군졸들이 죽죠. 그죠? 승리를 해서 군졸들이, 민초들이 다 살아올 것이냐, 안 그러면 시체를 볼 거냐, 시체를 볼 거냐, 수레에 시체를 싣고 올 일이 생기겠느냐. 이 막중한 책임은 군사한테 달렸다. 군사. 이 군사를 우리가 다른 말로 원수라고 하죠. 원수. 사자는 스승이라는 소리고, 그죠? 사단자라는 소리인데, 그 한 사람을 높여서 뭡니까? 이 수라고 하죠. 그죠? 통수랄 솔자로도 쓰지만은 이게 이제 원수할 때 숫자로 쓰죠. 원수지요. 원수가, 그죠? 발라야 된다. 발라야 되는 건 뭡니까? 군율을 잘 지켜야 된다. 군율. 그죠? 군율을 지켜야 되고, 또는 뭡니까? 좀 삽사롭지를 않아야 되겠죠. 내가 아는 아니까 봐주고, 내가 아는 아니까 오늘 전쟁에 투입 안 하고, 이래 되면 군율이 무너지죠. 그죠? 사사롭지를 않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형태든 정은 뭡니까? 이익을 얻어와야 되잖아요. 전쟁에 승리를 해야 되죠. 그죠? 전쟁에 승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기서 이 사께에서 장인이라 이랍니다. 장인이 되어야 길하다. 장인이 되어야 되겠다. 장인은 산전수전 다 겪은, 그죠? 산전수전 다 겪은 뭡니까? 노련한, 그죠? 노련한 사람을 얘기하겠죠. 노련한 사람. 노련한 성인을 얘기하겠죠. 그죠? 노련한 사람. 경륜을 다 갖춘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이어야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길하다. 그리고 또 뭡니까? 아무리 훌륭한 장수라도 절대로 군졸의 시체를 끌고 와서는 안 된다. 그죠? 1000명, 10,000명, 100명, 10명이라도 가서 사왔는데 한 사람도 안 다쳐야 되잖아. 다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다친 집에서 뭡니까? 피를 토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이 길자가 이렇습니다. 아무리 장인이 되어서 뭡니까? 베테랑이 되어서 전쟁에 이긴다 하더라도 허물남겨서는 안 된다. 길하다 하면 길하다 끝나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길해야 허물 없다. 이랬거든요. 장인이 전술에도 능하고 뭡니까? 포용력으로 군졸을 잘 감싸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절대 희생자가 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안에 보이죠.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죠? 어려운 얘기인데 이 지수사께는 전쟁을 치르더라도, 그죠? 우선 노련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죠? 이 노련한 사람은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요 안에 이 장인이 장자입니다. 장자라는 소리가 이 시간이 오래됐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우리가 김치 같으면 푹 사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륜이, 그죠? 경륜이 많아야 된다. 나이와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나이와 경륜,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경험이죠. 그죠? 경험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군졸들을, 민초들을 아우러 감싸는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장인이라고 그러죠. 장인 중에 흔히 이 소위 장가가다 하는 말이 있죠. 장가가다. 그죠? 장인 어른, 장모 어른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장자가 이 장자거든요. 장인, 장모 장자입니다. 뭘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내 짝지 아내를 얻으려고 그래. 그죠? 그럼 어디 가서 얻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사는 집에 가야 될까, 이가. 그죠? 내 아내를 키운 제일 훌륭한 사람이 누굽니까? 장인이고. 그 어머니가 장모죠. 그죠? 우리가 그 절에도 가보면, 선방에, 많은, 납자들, 그죠? 수자들, 수행승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방장이라고 하죠. 방장. 그죠? 그런 어른, 이 어른 장자죠. 어른. 어른들, 이 방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소위, 참선을 하든, 소위 승려 노릇을 하든, 그죠? 한 인간으로 가는 모든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는 큰 어른이란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지수사께는 사로서, 다시 말하면 군대를 이끌어가는 스승과 소위 원수가 돼서 사령관이 돼서 이끌어 가려고 그러면 정도로 가야 되는데 그 정도가 절대 사사로움이 없어야 되고, 그죠? 절대 군율을 조금 더 스스로가 벗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이 세상에서 한 분야에서는 최고다. 그죠? 최고다. 이 최고란 말이 여러 말이 있죠. 뭐 요즘 베테랑 하는 말도 쓰는데 옛날에 우리 우리 토속말 중에는 진라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라이. 그죠? 아주 훌륭한 소위 전문성을 지닌 사람이죠. 그래야 길하고. 그 다음 뭐죠? 절대로 소위 전쟁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더라도 한 사람의 희생자가 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허물없다 하는 것을 사께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걸 우리가 단날이라고 그랬죠. 문장이 조금 길어서 잘랐습니다. 사는 군사죠. 원수, 총사령관은, 군대를 이끄는 총사령관은 능히 무리를 정도로 이끌어 가야 된다. 이게 무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라는 무리입니다. 많은 무리입니다. 그죠? 많은 무리를 내 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나는 이의 자리에 와 있죠. 힘은, 에너지는 20대 청년 같고, 그죠? 청년 같고, 그 노련미는 뭡니까? 이게 자리를 바꾸면 어찌될까요? 요래되죠. 수지비가 되죠. 비. 세상 사람들을 뭡니까? 다 하나같이 뭡니까? 안락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거죠. 이게 임금 자리죠. 아까는 소위 야전 사령관이었는데 지금 뭡니까? 위에서 천하를 통치하는 임금 자리에 가가 있죠. 그래서 사라는 거는 필드에 나가면 뭡니까? 군졸들을 무리들을 잘 다스려야 되지만은, 그죠? 나라의 통치를 하는 아버지 입장에 서면 뭡니까? 전쟁 때는 사령관이 최고잖아, 임금보다. 그죠? 되면 뭐죠? 부모처럼. 자식들을, 군졸들을 잘 아울러가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무리를 이끌어가는 군사, 원수를, 사령관을 우리가 소위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저 무리들이, 저 민초들이, 저 군졸들이, 그죠? 군졸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면 그게 독인 줄 알아. 왜? 자칫하면 죽음이 되니까. 여러분, 이 사자는 이 사자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군대 가면서 적당히 뭡니까? 적당히 사방으로 눈치 살피면서 적당히 지내다 나오라는 소위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뭡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민중들은 어리석잖아요. 어리석잖아. 이 중이란 말이 어리석다는 말도 있거든. 어리석으니까 이것이 독인 줄 알아. 우리가 입영통지서 전장에서 투입 통지서 한번 받아보세요. 그게 독인 줄 알지 누가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 독인 줄 알면서도 천하의 백성들이 따라오게 해야 되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어지는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이어지는 얘기가 상활의 지중유수산이, 그죠? 군자는 이 사를 본받아 뭐라고 그러죠? 용민 흉중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용민 흉중하라. 그죠? 백성들 잘 포용하고 또 뭡니까? 그 백성들, 무리들, 민초들, 군졸들을 잘 길러내야 된다. 우리가 짐승 같으면 축 되겠죠. 축산업 할 때 축이 되겠죠. 사람을 교육하고 길러낸다 할 때는 흉으로 발음을 합니다. 땅 속에 물이 있어요. 이 땅이죠. 땅 속에 물이 있죠. 땅 속에 물을 풀려고 그러면 땅도 알아야 되지만 물도 알아야 되죠. 다시 말하면 지리를 알아야 돼요. 지리를 알아야 되죠. 땅의 이치를 알아야 돼. 땅의 이치를. 그죠? 땅의 이치를 알아야 내가 뭡니까? 그 이름을 얻어내. 경험이 많이 쌓였지. 그죠? 그러면 군자 같으면 땅 속에 숨어 있는 물, 지하수죠. 땅 속에 흐르고 있는 물을, 그죠? 그 성질을, 이치를 잘 습득해서, 어쩌면 백성들을 땅이 물을 소위 담고 있듯이 백성들을 군자의, 임금의, 지도자의, 그죠? 소위 사령관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포용해서 끌어안아가지고, 그죠? 나가면서, 또는 뭡니까? 많은, 백성들도, 군졸들도, 잘 교육시켜 나가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무리, 그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 군사죠. 군사들 잘 교육시켜서, 이 지금 교육입니다. 교육시켜서 뭡니까? 그 백성들을 가슴에 포용을 해야 된다. 지도자의 요건 중에 하나가 여기에 보면, 그죠? 여기 일단 교육이 나오죠. 교육 없이 일을 시킬 수 없고, 교육 없이 막 부릴 수 없죠.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하고, 그 다음 뭡니까? 포용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도자는 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어쩐다고 그러죠? 그 사람에게 일을 완수할 때까지 믿고 맡긴다 하는 그런 그 믿음과 포용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백성들을 넓은 땅의 마음으로 포용하려고 하면, 이 백성들 뭡니까?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잖아. 내가 스승이잖아. 스승의 입장에 있어서 뭡니까? 잘 소위 가르쳐야 되죠. 그죠?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지 않고 뭡니까? 우리가 일을 한다든가 또는 전쟁을 친다 이러면 우리보다 더 먼저 머리를 쓰고 우리보다 먼저 전략을 쓰는 높은 전략을 쓰면 우리가 상하고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 공부를 할 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맹자 같은 사람은 소위 군자는 전쟁을 싫어한다. 전쟁을 싫어한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된다.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된다. 그 승리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민초가 나와서 군졸을 싸우는데, 그죠? 이 군졸들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익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주역의 삭계를 배우지 않고 무엇을 법으로 삼을 것이냐. 이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기억을 잘 하시고, 주역사전이 있죠. 주역사전이 다산정약용 선생의 주역사전입니다. 다산정약용 선생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자 이래로 주역을 가장 연구를 많이 한 분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데요. 이 소위 용민한다, 흉중한다, 이거를 어디서 얘기하냐고 그러면, 백성은 이게 곤입니다. 이게 백성은 곤이죠. 이 숫자가 많죠. 백의 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만의 성, 백성. 그죠? 이 백성은 곤을 의미하고, 용은 뭡니까? 용은 포효이죠. 엄마의 마음이잖아. 이게 엄마잖아. 곤은 엄마잖아. 땅이니까. 그죠? 땅은 엄마죠. 엄마니까 뭡니까? 자식들 다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포용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쳐야 되겠죠. 예. 가르치는 것도 뭡니까? 소위 엄마가 하는 거죠. 엄마가 양육하죠. 양육을 기른다 하는 게 밥만 주고 기르는 거 아니죠. 공부도 시켜야 되죠. 그죠? 예. 그래 해서 다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소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어디냐? 집을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집입니다. 이 감이라는 게 궁실이거든요. 궁실.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 살잖아. 요 땅 속에 여기 들어가 살잖아. 그죠? 요런 궁궐 안에 여기 들어가 살잖아. 그죠? 그래서 궁실이 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성들이 전쟁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오고, 전답에서 일을 하다가, 그죠? 일을 하다가 집으로 해가 저물면 집으로 돌아오듯이 돌아오는 것도 여기 집이죠. 집. 요 돌아올 귀도 집이죠. 예, 이런 건 다 설계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팁을 드리면, 주역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설계전 공부가 안 되면 해석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다산 선생님은 설계전을 100번 활용을 해서 주역을 풀고 있으니까, 우리 주역 시사 주역 TV에서는 지금 거의 설명이 다산 선생의 주역 사전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대표의 금식, 단식, 그죠? 이런 거를 통해서 뭐 구속이니 어쩌니 하는 얘기가 소위 국회에서 가결이 돼가지고 지금 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 지도자의 어떤 역량이죠. 그죠? 지도자의 역량. 만약에 만약에 저 사람이 임금이라고 그래요. 지금 상황이.
임금 한 사람의 판단 때문에 모든 백성이 뭐랄까요? 참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에 도달하잖아요. 지금 여기에 6.3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 6.3의 경우 뭐 잘나고 못나 그건 놔놓고 이 경우에서 지금 6.3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는 1, 4, 5, 6은 요게 중간을 잡았습니다. 1, 2, 3은 요게 중을 잡았습니다. 중을 잡았습니다. 중을 잡았는데 1, 2, 3 이라면요. 1, 2, 3 이러면 3은 홀수입니다. 그죠? 1이 홀수입니다. 홀수면 양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음이 돼 있죠. 그죠? 음이 돼 있죠. 이게 음으로 돼 있으니까 음흉하죠. 음큼하죠. 그죠? 그리고 중을 못 잡았죠. 그러니까 이게 부중입니다. 부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합니다. 그죠? 부중하고 부정하고 음흉하다 하는 게 이 6.3의 위치입니다. 이게. 6.3의 입장입니다. 얼마나 백성들을 필요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그러면, 그래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 개인을 욕하는 게 아니고, 험담하는 게 아니고, 일국의 거대 여당의 대표인데, 이래 나라와 백성을, 그죠? 소위 피곤하게 해서 되겠느냐? 완전히 나라가 둘로 갈라져 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고 보니까 지금 이 사괴의 사가 뭐랬습니까? 스승이죠. 지도자죠. 그 다음 뭐 사령관이죠. 야당 대표잖아. 그죠? 대표가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는데 어쩌면 이 말입니다. 어쩌면 그죠? 수레에 시체를 실을란지 모른다. 그러니 흉하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 못한다 이겁니다. 뭐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뭐 더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고, 그거는 뭐 법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니까 더 얘기할 필요 없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 거의 뭡니까? 오랫동안 됐잖아 벌써. 이런 그 상황이 전쟁에서 시체를 싣고 오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안다 모른다 하는 뭐 증언 문제, 이런 문제에서 거의 시체로 변한 사람도 많잖아. 그 다음 또 뭐 감옥살이 하는 사람도 많고, 그죠? 참, 이런 지도자가 있어는 안 되겠다. 내부터라도 내가 이런 지도자면 뭐라고? 내가 사표를 쓰고 사퇴를 하고, 그죠? 물러나야 된다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잖아. 이 지금 백성들이 뭐라고 씁니까? 1. 부정한 사람이다. 2. 뭡니까? 부중한 사람이다. 3. 뭡니까? 음흉한 사람이다. 이래 돼 있잖아요. 이 자체가 3이. 그죠? 그 야당 대표의 자리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지금 그 사람의 처신이 3의 처신입니다. 3의 처신이 부정한 자리에 있고, 부중한 자리에 있고, 음흉한 자리에 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 무리입니다. 예, 사는 무리거든요. 이 군대 사자는 사령관이잖아, 사령관. 그죠? 뭡니까? 사단을 이끄는 사령관이잖아. 사령관은 무리를 이끌어 가거든.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이 뭡니까? 우리 손가락을 다 펴는 숫자잖아. 이게 일곱, 여섯이 아니잖아. 다 펴는, 모든, 소위 야당에 관련된,
사람들 또는 뭡니까? 그 백성들까지도 뭡니까? 다 그의 시체에 싣고는 꼴이 됐으니, 그죠? 흉하기 짝이 없다. 상말, 이 공전평대근어, 상말. 사홍여씨, 그 사단장이, 그 대표가, 그죠? 수레에다가 혹 시체를 싣고 온다는 소리는 사령관이 됩니다. 사령관이 또는 사령관의 어떤 공적이 크게 절대로 공로가 없다는 소리다. 공로 없다는 소리다. 그 정치하는 사람은 인기를 묻고 살고 표를 묻고 살고 뭡니까? 너는 위대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업적을 사서 뭐 송덕빈이 공덕빈이 세워가지고 그렇게 찬사를 받고 싶잖아. 근데 이래면 이 말이야. 이래면 절대로 이는 절대로인데 절대로 대가 크게 절대로 공덕이 없다, 공로가 없다, 일도 없다, 공이라고는 일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삭제를 하면서 한번 이 야당 대표와 관련된 일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전봉준이라는 사람 있죠. 동학군에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대장이죠. 그 당시에는 전봉준 대장이 이런 일을 당했어요. 야당 대표처럼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하늘에 물어봤답니다. 하늘이시여 하늘시여 사후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수삭계 3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탁 지수삭계 3 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 해석을 하는 게 이래 되는 거잖아요. 어찌 됐을까요? 소위 동학남 농민들이잖아. 농민들을 만든 동학군들이잖아. 다 처형이 되고 자기도 뭡니까? 교수형에서 목이 달아나는 그런 형벌을 받았다고 그러죠. 제발 아직도 지금 1, 2, 3에 와 있습니다. 4, 5, 6이 남았습니다. 이 사람의 정치 인생을 생각하면 아직도 4, 5, 6이 남았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지내온 일보다도 남은 일이 더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발 많은 공덕을 세워서 박수 보고 떠나는 대표가 되었으면 싶어서 오늘 지수삭계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전체 군조를 이끌어가는 군사 사단장을 얘기한다 했죠. 그래서 이제 전쟁의 승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초육의 얘기입니다. 초육이니까 지금 요 음을 얘기하죠. 요 대체로 음이라는 게 우리가 봤을 때 법을 좀 잘 지키려 안 하죠. 그죠? 좀 용맹이 좀 덜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군졸로서는 부적격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음입니다. 음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이 그렇다. 그러니까 일의 자리는 양인데 양은 좀 용맹스러워야 되잖아. 그죠? 군에 같으면 군법도 잘 지켜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음이니까 음유하죠. 음유하니까 어쩌면 이번 전쟁이 안 나가고 뒷걸음질 칠까 하는 생각만 하는 자가 지금 초육의 그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육은 일하고 사하고는 응인데 응해주는 사람도 없죠. 다시 말하면 위에서 이끌어주는 선임자도 없죠. 그 얘기를 합니다. 초육은 사출이율이라. 군대에서는
군유를 가지고 전장에 나가야 되는데, 그죠? 출정해야 되는데, 군사가 군유를 지키면서 전장에 나가야 되는데, 그죠?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비익하면 안 한다. 그죠? 불구 일어났잖아요. 그죠? 말을 안 한다 하니까 그렇게 법을 안 지킨다. 안 지키면서 착한 척 한다. 이거 착할 장자입니다. 이게 착한 척 하는데 법은 안 지킨다. 말은 같죠? 왜 그럴까? 음유하거든. 어쩌면 이제, 힘든 일은 덜 하고, 그죠? 요번 참전을 어떻게 하면 꽁문을 빼서, 뒷걸음질 치고, 이런 이제 연구만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소위, 그렇게 군유를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니, 착한 척 해도 흉하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군사가 군유를 어기지 않는 군조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목을 베겠죠. 이 안에 흉자 안에 목 벤다는 소리가 있습니까? 이게 벨예자입니다. 벨예자. 예, 벨예자. 요 글자를 두 자로 풀면 칼 되죠. 그죠? 그래서, 착한 척 해도, 소위 군유를 어긴 자에게는 용서치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공자님도 그대로 문장을 받아서 사출이율이라는 말은, 그죠? 전쟁에 나가가 또는 전쟁터에서 군유를 지키지 않고 나가는 자라면 반드시 군유이 뭔지 모르고 군유를 잃고 있는 자니까 흉타는 소리다. 됐죠? 더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자, 이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38선 근처에서 일어난 얘기인데, 어느 친구의 얘기입니다. 어느 친구의 얘기인데, 그날 하루는, 소위 그날 암호가, 예를 들어서 0707을 합시다. 0707. 여기 왜 7 왜 했느냐? 이게 7과거든요. 7과니까 지수 4가 7과라서, 0707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이 초병이 근무를 하는데, 그 연대장이, 소위 순시를 나왔습니다. 순시를 나왔는데, 연대장이 볼일을 보다가, 아무 차림도 없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초가, 손들어! 이런 거예요. 누구야? 손들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연대장이, 나야, 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흑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암흑하니까, 0707 했는데, 나야, 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는, 이게 암호가 안 통하면 바로 적이잖아. 그래서 한두 번 더 암호하니까, 나야, 나, 이 사람은 암호를 못 받은 거야. 나야, 나. 그대로 사격을 했다 하죠. 그게 이제 하나 있고, 이게 쭉 올라갔어. 옛날에 그 손자병법을 쓴 손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을 쓴 손무가 있는데, 오나라 함녀라는 왕이 있습니다. 왕이 손무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대가 지은 병법 13권은 내가 참 잘 읽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당신 능력을 오늘 한번 여기서 한번 펼쳐보면 어떻겠느냐. 그러죠. 그래서, 이 임금 함녀가 180명의 소위 궁녀들을 불러줬습니다. 요청했겠죠. 180명 불러달라고.
그래서 이 손무가 여기에다가 편대장 두 사람을 세우고 여기 막 90명씩 이렇게 소위 좋다고 합시다. 그래서 손무가 앞으로 이러면 소위 칼을 앞에 탁 들고 좌로 하면 왼쪽, 오른쪽 하면 우록 하면 오른쪽으로 하고 뒤로 하면 뒤로 돌고 요것만 연습을 하자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한테 이제 잘 시켜가지고 손무 앞에 나와서 앞으로 했는 거예요. 이 180명 궁녀들이 킬킬킬거리면서 소위 명령을 안 따르죠. 한 번 더 앞으로 한 거예요. 그래도 킬킬킬 되니까 손무가 소위 편대장 둘을 불렀습니다. 이번에 한 번 더 안 하면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래서 한 번 더 앞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친구들이 킬거리니까 그대로 칼을 들고 이 두 사람을 내리치려고 하니까 왕이 있다가 자기가 아끼는 애첩이거든. 그 사람들은 안 된다고 이러니까 손무의 말이 전해지죠. 전장터에서는 임금의 말도 듣지 않는 게 장수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편대장 둘을 목을 쳤다는 얘기가 군에서는 군율이 그죠? 군율이 바로 법이죠. 그죠? 법인데 법이 뭡니까? 이게 목숨이죠. 목숨. 군대는 군율이 목숨이죠. 안 지키면 바로 가는 거죠. 그죠? 목숨이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장면인데 초육은 아직도 군으로 치면 초병이죠. 초짜백이죠. 그죠? 이게 목숨이 뭔지도 아직 그 기합이 좀 덜 들었다고 봐야 되고, 본래 성정이 뭡니까? 좀 뭔가 가볍게 여겨야 되는 것 중에 목숨은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죠. 그죠? 바로 군율은 목숨과 직결된 건데, 초육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하는 얘기가 초육의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군율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러면 요게 육감수죠. 육감수. 감수가 우리가 요래 법할 때는 법이니까 법률이 되죠. 그죠? 법률. 요 법하는 게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 물수를 가지고 율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율이라는 소리는 물론 법입니다만은 요 글자의 생김새는 여러분 보시면 요거는 손이 요래 있죠. 손이 요 손수죠. 손입니다. 이 손인데 요 밑에 요래된 거는 이 붓이죠. 붓. 요게 붓을 의미합니다. 이 붓. 요게 요 두 개가 요 붓을 의미합니다. 요 세 개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붓이 우리가 짐승의 털이잖아. 그죠? 털이니까 요렇게 생긴 건데 요걸 요렇게 했죠. 그러니까 손을 잡고 요 붓이죠. 붓을 손으로 잡고 뭡니까? 붓질하는 모습이 요 부필자죠. 이게 부필. 그죠? 부필자인데 요걸 따로 서서 할 때는 요게 대죽이 붙어가지요. 붓필하면 본자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요걸 붓으로 붙였을 때는 요건 떼고 요것만 가져오지요. 그죠? 이렇게 해서 법률률이 나왔는 것 같습니다. 착할장자는 요게 여러분 병들역자입니다. 병들역. 그죠? 우리가 이 병할 때 쓰는 거잖아. 그죠? 병들역자인데 요게 변화가 되면 지금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한 번 더 변화를 하니까 어떻게 됐다? 요래 됐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화가 들어있죠. 신화가 요 들어있습니다. 신화가 들어있고, 요 창과자가 들어있죠. 그죠? 아마 이 얘기는, 신화가, 그죠? 여러 가지 이 병이라 했으니까, 여러 가지 이 마음으로나, 몸으로나, 뭐죠? 고초를 겪지만은 뭡니까? 창과 같이 곱게 자신을 지켜나가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보인다 하는 게 장자인데, 여기 씩씩할 장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착할 장. 그러니까 선하다는 소리, 그죠? 선하다. 선하다인데, 비는 선하지 않다. 이렇게 쓰지요. 선하지 않다는 비는 보면, 우리가, 지수사는 이 물이 유통 흘러갑니다, 이게. 흘러가는데, 촉육이 변하면 음이 양으로 되죠. 물이 양이 됩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죠? 여기 뚝이 되어버렸거든요. 뚝이. 그죠? 뚝이죠. 뚝이 됐죠. 그러니까 물이 갇혀졌죠. 예. 법이라 하는 걸 물이 흘러가야 되잖아. 법 따라 가야 되잖아. 명령 따라 움직거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명령을 막아버렸죠. 흘러가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이게 비다 이런 얘기예요. 흘러가지 못한다. 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유고를 보겠습니다. 유고는 임금의 자리죠. 지금 지수사께는 이의 장수에는 다 음입니다. 이의 장수에는 다 음입니다. 비록 임금일지라도 유약한 임금이죠. 육오라는 말이. 육은 음이죠. 오는 임금이죠. 그죠? 유약한 임금, 부드러운 임금, 힘없는 임금, 능력이 없는 임금입니다. 그죠? 전유금이라 밭에, 이 말입니다. 밭에. 지금 이게 자기가 처해 있는 자리, 이게 나라이기도 합니다. 나라 또는 국경. 다른 말로 지금 이 고원이니까, 그죠? 고원칼인데 이 고원칼 이 안에 이 밭이 들어있잖아, 그죠? 이 밭을 뭡니까? 나라 또는 국경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나라 국자가 그런 의미가 있죠, 그죠? 우리가 전쟁이라는 게 옛날에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전쟁 가면 뭡니까? 호미 들고 낫 들고 갱이 들고 가서 싸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밭에 이 말입니다. 또는 국경에 이 말이죠. 국경에. 그죠? 전유금이라. 금이라 이러면 금수죠. 금수. 금수들이, 그죠? 금수들이, 의 준말이 금입니다, 지금. 금수들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전유금. 일단 유는 나타났다. 되죠? 예, 나타났다. 그래서, 이 집언하면, 이 말, 이 집언하면. 집은 집행이니까, 말을 집행하면 이롭다, 이 말이니까, 이의 군사지요. 군사가 뭡니까? 이사가 지금 현재 국경을 소위 책임지고 있는 총참모총장이죠. 총사령관이죠. 그죠? 원수를 얘기합니다. 그 원수가 소위 적이 나타났다고 선전포고를 해서 진격하면 그것을 말을 받들어 나가면 이롭고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또 허물이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금 내가 전쟁이 났다고 도망갈 수도 있다. 내 능력으로는 지금 적들하고 싸울 능력이 못 된다.
그러니 이 소위 저 전방에 있는 총사령관이 임금 보고 지금 선전포고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말을, 선전포고 말을 뭡니까? 짓받들어서 포고를 하니, 선전포고를 하니 이롭다. 전쟁이다, 돌격 이 말입니다. 그래 하니 이롭다. 그래 하면 임금으로서의 그 역할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래놨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말이 조금 깁니다. 장자면 솔사고. 무슨 말일까요? 이 전쟁에 이기려고 그러면 장자가, 군장이 이 말입니다. 장자가, 군장이, 총사령관이 또는 장자가 됩니다. 자기 아들 장자도 되고 군장 임금을 이어받을 자식도 됩니다. 장자가 군대를 이끌어 나가서 전쟁을 치르면 좋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유약한 임금이라서 이 아들 말고 다른 아들, 저 아들이 내 자리를 뺏으면 어쩌지 하고 둘째 아들 제자, 그죠? 아우제자죠. 마지장자죠. 그러니까 그 마지를 제외하고 뭡니까? 소위 다른 자식을 세워서 전쟁을 치르게 하면 여시라. 그죠? 수레에 시체를 싣고 오는 패배가 뻔하다. 그래 놓고 뭡니까? 아무리 내가 바르게 하려고 손쳐도 흉을 맞이할 거는 뻔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이 얘기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러면, 임금이 이 전쟁 후를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죠? 전쟁이 지금 일어났는데, 야, 이 전쟁 끝나면 저 큰 아들이, 지금 이호가 큰 아들이죠? 이 큰 아들이 나중에 내 자리를 내놔라면 어쩌느냐. 이래서 이제 다음 아들을 내세워서 네가 이번에는 돌격대장을 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뭘까요? 명분을 소위 잃어버린다는 거죠. 전쟁에는 명분이 앞서야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1번 여기 총사령관이 있어. 막 전쟁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데 2번이 와가지고 지금 니는 총사령관 자리에 제명돼서 내가 해야 돼. 이러면 일이 이게 어찌 되겠습니까? 다른 일도 마찬가지인데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터에서 명분을 잃어서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6.5 아무리 임금 자리에 있고 유약하고 힘이 없고 판단이 흐리는 소위 임금일지라도 명분을 잃지 말라 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으면서 절대 장자를 바꿔서는 안 된다. 다른 자식을 세우면 전쟁은 패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공자님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떼내놨죠. 장자솔사는 이 중행야요. 장자로 하여금 군대를 통솔입니다. 통솔. 군대를 통솔한다는 것은 중도로서 전쟁에 임한다는 말이요. 그죠? 행한다 이 말이니까. 제자 여신은 다른 자식들로 하여금 세워서 사령관을 만들어 다시 전쟁에 임한다면, 그죠? 시체를 실어 오는 것이 뻔하다는 소리는 제자 역시는 사부당야라. 정당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명분 없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사는 사역동사죠. 그렇게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밑에 뭐 간신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폐하, 지금 전장터에 있는 장자는 곧 폐하의 자리를 넘어봅니다.
뭐 이럴 수 있잖아. 뭐 다 인생살이가 자리 다툼이고 이권 다툼이니까.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임금 자리를 놓고 아버지와 아들이 알력까지 만들게 하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지금 이렇게 깁니다. 말이 이렇게 깁니다. 긴 이유가 뭘까요? 임금이 소위 유약한 임금에서 주저주저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이놈한테 물어보고 저놈한테 물어보고 지 옆에 있는 다 똑같죠? 다 똑같죠? 음흉한 자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자 부추기는 겁니다. 장자로 하여금 군대를 맡기서는 안 됩니다. 뭐야? 다른 아들을 맡기십시오. 이 뻔한데 답이 나와 있는데 다른 아들 맡기면 뭡니까? 이 시체를 보는 게 뻔한데 혈육끼리 지금 싸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죠? 다시 하면 공자님 말씀은 장자솔사, 장자로 하여금 군대를 통솔하게 하면 이 전쟁을 중도로서 행하고 정말로 딱 알맞게 행하게 되고 제자 역시 다른 자식들로 하여금 뭡니까? 군대를 통솔하게 하여 시체를 수레에 싣고 온다는 말은 뭡니까? 임금님의 명령을 내린 것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소리다. 상류. 흔히 전쟁이 초효에서 시작이 했다고 그러면 상류에서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농공행상을 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농공행상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걸 같이 소위 묶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상륙은 대군에게 유명이 있을 것이다. 그죠? 다시 말하면 큰 군자라 했으니까 아마 우리가 얘기하는 장자겠죠. 장자. 소인은 그죠? 소인은 뭐게 되겠습니까? 소인은 우리가 이제 제자겠죠. 제자. 그래서 대군은 이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호, 이위, 그죠? 총사령관 이 말입니다. 대군에게는 1000명이 있을 것이다. 공자님 얘기를 빌어서 하면 대군에게 1000명이 있다고 한다는 소리는 이 전공자 올바른 뭡니까? 전쟁에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훈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요 일을 두고 소위 이 명이 있었는 거죠. 무슨 명이 있었을까요? 뭐 더 높은 직책을 줄 수 있고 더 높은 뭡니까? 상을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군에게는 1000명이 있을 것이고, 그죠? 개국성가에는 나라를 열고 지금 이제 전쟁이 끝났어. 그죠? 전쟁이 끝나가지고 더 큰 나라를 우리가 차지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큰 나라를 다스릴 제후를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다른 임금 될 사람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 개국을 하고 또는 뭡니까? 그 집안을 뭡니까? 넓히고 또는 이어서 나갈 내 자리, 내 임금 자리, 내 아버지 자리를 이어나갈 자식을 두게 된다고 하면 이 말입니다. 소인배는 물용이라 쓰지 마라. 그죠? 이제 전쟁이 끝났어. 농공행상을 해야 돼. 전쟁의 공로가 많은 대군에게는 큰 명령을 주고 큰 상을 주고, 그죠? 그렇지 않는 소인에게는 뭡니까? 소위 뭡니까? 1도 등용해서 쓰지 못하도록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땅은 조금 줘가지고 묵고 살도록 해줄 수는 있겠죠. 절대로 직책은 줘서는 안 된다. 소인들에게는 직책이 뭡니까? 그대로 소위
부패의 온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절대 소인들로 하여금 나라를, 집을 계승하게 하고, 가문을 계승하게 하고, 나라를 이어가지고 충신되게 하는 일, 동양되게 하는 일에는 절대 소인배는 쓸 수 없도록 하라. 그 소인배를 등용해서 쓰지 말라는 소리는, 이 지금 공자님 얘기죠. 쓰지 말라는 소리는 뭐냐? 반드시 요놈 소인배 요놈들이 뭐예요? 이 나라를 어지럽힌다. 어지럽혀도 보통 어지럽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조선 500년이 있다 이럽시다. 이 조선 500년을 통째로 말아먹는다. 우리가 가문이 있다 합시다. 여러분 가문이 뭐 김가, 이가, 장가가 있다 합시다. 이 대대로 내려온 가문이잖아. 대대로. 한 나라보다도 더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가문이잖아. 이 가문도 뭐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한다. 그래서 그놈들 절대로 가문도 있게 해서는 안 되고, 또는 나라를 이어가는 동량을 써서도 안 된다. 왜 그러냐? 소인배란 놈들은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히고 만다 하는 게 우리 전쟁을 통해서 알아봤잖아요. 여기서 1에서 6까지를 가보면 전쟁을 통해서 내 한 목숨 바치지 않고 싸우는 소위 장병이 있는가 하면, 그죠? 어쩌면 어려운 일은 내가 피하고 쉬운 일만 내가 하고, 그죠? 상 주는 일에는 1번에 서고, 그죠? 노고를 하는 자리에는 꼴찌에다가 서 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 세상에는. 세상에 10,000명이 산다고 그러면 1부터 10,000명까지가 있잖아. 그죠? 1부터 10,000명까지가 있잖아. 1번은 대체로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목숨 아끼지 않는 사람이죠. 10,000명 꼴찌 서는 사람은 뭡니까? 언제나 지 한 몸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그죠? 어쩌면 지 개인의 영달, 사심을 채우는 그것만 가슴에, 머리에 꽉 차 있는 게 이 소인배잖아. 그죠? 그래서 그 소인배들을 경계하는 얘기가 여기에 있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사가 상이 바뀌면 요래 산수몽계가 됩니다. 그죠? 산수몽계가. 산수몽계가 예를 들어서 요게 양대로 붙이면 요렇게 되겠죠. 풍지관계가 되겠죠. 그죠? 풍지관하면 풍하면 뭡니까? 풍하면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대군에게 명령이 있다. 명령이 아래 소위 이에게 명령이 내려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산수몽께서 보면 산이라고 합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소남이죠. 소남 우리가 소인배로 봅니다. 아직도 머리에 뭐죠? 새똥이 아직 마르지 않는 그런 소위 어린 철없는 놈이거든. 철없는 아이를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소인을 요 산으로 본 거고요. 세종실록이나 성종실록에 보면 대체로 올라오는 상소문이 소인배 등용을 되게 막고 있습니다. 뭐 이 앞에 말은 잘 안 씁니다. 소인물용은 반드시 필남방야라. 나라를 어지럽힙니다. 폐하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놈은 안 됩니다. 이놈은 안 됩니다. 뭐 요새 청문회도 마찬가지고 이런저런 것도 다 같은 얘기죠. 우리 대한민국도 어쩌면 뭐죠?
소인배의 전성시대 같죠. 참 저도 나이 70이 넘어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려 하니까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 나라가 이래밖에 안 되느냐 수준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결국은 그렇게 훌륭하다는 정치인들이 뭐를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질과, 그죠? 저질과 참 되도 않는 꼼수를 보여주고 있죠. 이게 뭡니까? 소인들의 본색입니다. 소인들의 본색. 이 소인들한테 뭡니까? 절대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되고, 절대 뭡니까? 가문을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 소위 이름을 얻어가지고, 훗날, 소위 자기 가문에, 또는 우리 역사에 남긴다고 했을 때, 그게 아름답게 남겨질란지, 우리가 언급하기 참 힘들지만은, 이완열 같은 사람도 그 당대는 훌륭한 정치가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기억되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반드시, 나라를 걱정하고 집안을 걱정한다는 대군이라고 자칭 생각한다고 그러면 하늘에서 1000명이 가는 건데 그 1000명이 소인으로 갈 것인지 대군으로 갈 것인지 오늘 우리 정치인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게 이 지수삭계 상육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됩니다. 아지요. 여러분 육사는 자기 자리인데 음의 자리죠. 요 4번째 자리는 음의 자리인데 사의 응이 1이죠. 응이 되지 않지요. 응이 되지 않다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위에서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지금 한참 싸움 하는데 후방에서 소위 묵자나 이런 여러 가지가 보급이 잘 안 되고 싸움도 약세 몰리고 하니까 이때 이제 판단을 해야 되죠. 사가. 그래서 육사는 사자차 무구라 이랬습니다. 사자차. 군대가 퇴각을 하여 막사로 간다. 그러니까 군대가 다른 막사로 퇴각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전쟁은 한 번 이기기도 하고 한 번 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1승 1패는 병가지 상사잖아요. 지금은 현실 상황이 위에서도 임금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밑에 후방에서도 내를 도와주지 아니한다. 그러니 할 수 없이 내가 소위 뒤로 좀 물러나서 전세를 파악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지금 육사의 이야기죠. 일단 이제 형세가 불리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가면 삼처럼 이 삼이 뭐 했죠? 제자 여시 했죠. 제자 여시. 수레에 시체를 싣고 왔죠. 모든 소위 병사들이 시체로 변한 꼴이 됐으니까 무모한 전진도 있을 수 없고, 그죠? 또 본부에서 또는 후방에서 도움이 있을 때까지 잠시
일보 후퇴, 그죠? 다음을 소위 도모하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지금 육사지요. 이걸 이제 공자님이 상말해가 사자차무구라는 말은 지금 태각을 하면 이 말입니다. 차가 태각이니까 태각을 하면 상도를 잃지 아니한다. 상도를 잃지 아니한다. 지금 전쟁에서 태각했다고 소위 잘못된 전략이라고 소리를 듣지 않는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지금 형세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상도를 잃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더 얘기를 안 해도, 이런저런 삶 속에서, 형세가 불리하면, 그죠? 다음을 생각해서 생존을 도모할 필요가 있죠. 지금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인데, 여기서 우리가 좌이라면 우리가 이 문관은요, 문관은 좌하면 좌의정이 높습니다. 좌의정이 높는데, 무관 또는 전쟁, 이런 전쟁 시에 좌하면 이 좌천입니다. 좌천을 얘기하죠. 좌천. 다시 말하면 태각입니다. 태각. 물러난다. 우리가 오른쪽으로 갖고 막 우리가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죠. 왼쪽은 거의 수비죠. 그렇기 때문에 수비, 방어태세로 돌아간다. 이래서 좌를 태각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차는 다음 차자죠. 다음 차자니까 본부가 아니라는 거죠. 본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본부가 아니니까 막사 또는 뭘까요? 여막, 뭐 이 말이 비슷하죠. 여막. 우리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다가 여막을 짓는다 그러죠. 여막을 짓는다. 그 여막이 내 집이 아니죠. 내 본집이 아닌 임시로 쓰는 집을 우리가 여막이라고 그러죠. 흔히 이걸 뭐 또 여관이라고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사로 태각을 한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구자를 보면 흔히 이런 글자도 있습니다. 이 구자 같은 글자인데 이를 쓰는데 요게 본자입니다. 요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고 그러면 요게 금음이거든요. 금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전역이죠. 그죠? 어두운 밤, 저녁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서도 전략이 없으면서도, 그죠? 없으면서도 소위 백성과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끈져보겠다고, 구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허물을 낳는다 할 때 허물구자죠. 허물구.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다는 사람은 이 명명이라는 소리잖아요. 지혜가 밝다, 명철하다 이 말이잖아요. 명철해야 되는데 명철하지 못한 어두운 사람이다. 이게 이제 암흑이죠. 암흑. 전흑이란 소리니까. 지혜가 어두운, 지혜가 밝지 못한 사람이 백성과, 요 사람 인자죠. 백성과 나라죠.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이끌어보겠다 하는 것이 오히려 흠을 낳는다 하는 것이 요 구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하지만은, 사락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도 생각을 해야 된다. 군대 지금 장수죠. 장수는 전쟁을 치르는 거죠. 전쟁을 치르면 이깁니다. 이기면 상대 적을 죽이기도 하고, 지면 뭡니까? 내 아군이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지금 이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사사로움이 있으면 안 되고, 사사로움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사악한 짓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내 아군만 피해를 본다. 사리사욕을 챙기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뭘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떤 생각? 선비처럼, 그죠? 나라를 살피는 생각을 놓지 말고 가야 되는 게 사다 하니까, 지금 육사는 한 번 더 보면 위로 임금도 지금 양이 안 돼서 내를 못 도우고, 밑에 아래 내 응원해주는 소위 후방에도 나를 도와주지를 못하니까 지금은 소위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 퇴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가 다음에 뭡니까? 다음에 전쟁을 위해서 임시로 잠시 퇴각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14대 총선 때 울산의 김태호라는 집권 여당의 중진 의원과 국민당의 차하준 씨가 소위 붙었는데, 누구나 다 김태호 씨가 이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깨보니까 전국의 최소표로 11표 차로 차하준 씨가 이겼던 소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그러면, 그 하루 전에 이 집에 소위 책임자 되는, 이 소위 사무실에 책임되는 사람이 이 개를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퇴각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허물이 없네. 흉이 아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소위 15대 때는 이 김태호 씨가 재당선이 되면서 내무부 장관으로 소위 승진이 됐죠. 좀 좋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두고 요번에도 어느 학생이 지금 그 야당 대표 사건으로 한동훈 장관이 소위 코너에 몰려 있는 것 같는데 하고 이 한동훈 장관의 진로를 물어보니까 지수삭계 사였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그대로 가서 대입을 해보면, 지금 한동훈이 이 게임에서, 이 전쟁에서 퇴각하게 됐다. 근데 허물이 없네? 상도를 잃지는 아니했네? 예. 그래서 아마도 소위 한동훈 장관이 좀 명예가 회복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 김태호 씨 경우를 미뤄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손자병법에서 그려놨죠. 지피지기면 100전 뭡니까? 백전불태다 이래놨죠. 소위 위험하지 아니하다. 지피지기면 100전을 싸워도 지지 않는다. 불태다.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 뒤에 이어진 말이 있습니까? 부지피 부지기. 상대를 알지 못하고 내 자신도 알지 못하면 백전필패라. 백전필태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백전필태라. 백전필태라. 예. 그래서 아마도
목숨 걸고 싸우는 싸움에는, 그죠? 상대 전략을 100번, 1000번 잘 파악했다 하는 게 지피지기 얘기로 육사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구이죠. 구이는 지수삭계의 주효입니다. 주효 이래죠. 우리가 주효 이런 개념이 요게 양 두 개 하나면, 음이 하나면 요게 주효입니다. 두 개의 양이 하나면 요게 주효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것이 주효지요. 아무리 아들이 귀하다고 해도 아들 10명에, 그죠? 아들 10에 딸이 하나면 딸 하나가 최고입니다. 그죠? 최고 기움 받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딸이 뭡니까? 10명인데, 그죠? 아들이 하나면 또 이 아들 하나가 소위 제일 기움을 받죠. 그걸 이제 주효의 개념입니다.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다, 이런 거죠. 지수삭계도 이가 구이죠. 구이, 양효. 구이가 오로지 한 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효가 됩니다. 지수삭계는 이 내용이 이제 주효가 된다, 이런 얘기죠. 제사 중길코 무구다, 이렇게 됐죠. 소위 군대의 총수가, 사령관이 있을 때 중심을 잡고, 그죠? 있으면 길하고, 이 중심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이 중이 되고 앞이 되고 하가 되고, 이 상이 되고 하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중이다, 이거죠. 앞에 군대가 있을 것이고 뒤에 군대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대장은 이쯤 이렇게 중간에 서서 진을 치고 있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제4의 중을 잡고 있으면 길하고 사령관이 허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중이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서는 그 군사적인 얘기까지는 언급할 수가 없지요. 군사로서, 그러니까 사령관으로서, 총수로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책임, 리더십, 모든 걸 다 얘기하죠. 그거를 절대 뭡니까? 넘쳐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딱 중 하나로만 얘기를 해놨죠. 그렇게만 하면 허물이 없다. 그 다음 이제 문제는 왕삼성명입니다. 왕삼성명이라. 이걸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왕으로부터 3번이나 명령이 내려올 것이다 하는 게 있고, 또 두 번째 뭡니까? 왕에게 하루에 3번씩 내가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가능합니다. 이 두 개 다 가능한데, 지금은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다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이 문제가 잘 풀립니다. 지금은 임금이 유약하지요. 임금이 유약합니다. 임금이 능력이 부족합니다.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전쟁의 경험 있는 사람은 이로써 노련한 장수입니다. 어때요? 소위 신체적 조건은 20대 청년이요. 그죠? 전장에 대한 경험은 뭡니까? 노련한 장수다. 이 두 가지 다 겸비해 있죠. 그래서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소위 장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수가 늘 좋고 늘 허물 없으려면 어찌 되느냐? 임금에게 하루에 3번씩 뭡니까? 전항을 소위 올려야, 전항을 올려야 좋다, 이 말입니다. 전항을 올려야. 3번씩 명령을 올려야 좋다. 그렇게 얘기했죠. 소위 궁궐에서 임금이 늘 전항이 궁금하니까 수시로 연락해라. 삼카는 말은 여러 번 하는 말도 되죠. 여러 번. 또는 3번도 되는데,
하루에 빠짐없이 보고를 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왕이 3번씩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좀 수동적이죠. 내가 기다리는 표이죠. 왕의 닥달이 있어야 내가 보고를 하는 그런 군장이면 본부에서 뭡니까? 약간씩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소위 중을 잡는 사령관이라고 그러면 앞서서 하루에 3차례 이상은 뭡니까? 임금에게 소위 전황을 보고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공자님 얘기가 제4중길은 장수로서 전장 속에 있을 때 장수로서 전장을 이끌고 있으면서 중을 잡아서 길하다는 말은 그죠? 처신을 잘한다. 이 중은 처신을 잘한다. 처신을 잘해서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처신을 잘한다. 잘해서 길하다는 말은 천총을 계승한다는 소리다. 그러니까 천자죠. 천자. 임금을 얘기하겠죠. 천자. 임금의 은혜, 은총, 사랑이죠. 은총을 계승, 잘 받들고 있다는 소리요. 왕삼성명은 왕에게 3번씩 하루에 전황을 보고한다는 말은 만방을 잘 품고 다스리고 있다는 소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상활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상활, 공자님 이야기죠. 군사가 소위 장수죠. 장수가 총사령관이 군대 전장 속에 있으면서 벗어나지 않는 중을,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중을 잡아서 길하다는 소리는 그 처신이 뭡니까? 천자의 사랑을 잘 받고 있다, 계승하고 있다는 소리요. 그죠? 그 다음에 왕에게 3번씩 뭡니까? 전황을 보고하여 올린다는 소리는, 그죠? 만방을 잘 다스리고, 품고 다스리고 있다는 소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다시 보면, 무기 든 사람은 이 사람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뿐입니다. 군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람만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칼을 거꾸로 소위 들고 들어오면 임금 자리도 소위 보장받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힘없는 소위 임금은 뭡니까? 무조건 이 장수를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장수는 처신이 남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글을 하나 보면 석자가요. 석자가 주석석자죠. 주석이란 말이죠. 주석이란 말인데 이럴 땐 준다는 석자 됩니다. 준다는 석. 주석석자를 읽으면 명사형이고, 그죠? 요거는 동사이죠. 주다석자죠. 주다석자입니다. 요 얘기를 하면 조금 길어지는데요. 길어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역입니다. 역입니다.
역은 세상을 밝게, 그죠? 밝게 변화를 시킨다는 소리죠. 근데 이 역이 오행에다가 목, 화, 토, 금, 수에다가 이 역을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표현한 글이 있는데, 이 목에는 버드나무가 있죠. 이렇게 버드나무가 있고, 화에는 이렇게 소위 젤 양자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토에는 뭡니까? 마당장자가 있고요. 금에는 지금 주석석자가 있습니다. 근데 물에는 뭡니까? 물에는 탕이 있죠. 탕이라는 걸 써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그러면, 주역의 변화, 주역이 세상을 밝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소리가 동서남북 오방에다가 다 그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표현을, 그죠? 물은 끓여 먹으면 절대 나쁜 기운도 다 살려서 밝게 좋은 물로 만들 수가 있고, 또 땅에는 밝은 기운을 줘서 뭡니까? 큰 마당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훌륭한 장소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 뭐죠? 어둠이 있고, 소위 곰팡이가 있고, 또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햇빛을 줘서, 그죠? 햇빛을 줘서 희망을 희망을 줘서 변화를 주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버드나무 양자인데, 버드나무는요, 우로 솟질 않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쏟아지는데요. 가지가 이렇게 버드나무 이래야 되지요. 그래서 소위 이 나무처럼 어떻게 한다? 버드나무처럼 겸손을 알게 하면서 이 버드나무 안에 들어있는 액을 추출해 먹으면 면역성을 높인답니다. 면역성. 그래서 소위 밝은 변화, 다시 말하면 면역성을 길러서 건강을 지키게 해준다는 하는 소리도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이 주석석자가 하늘에서 금 기운을 줬죠. 이 중요 합금할 때 씁니다. 합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쇠 있죠, 쇠. 이 쇠하는 철이 산화되면 막 삭습니다. 삭는데 소위 주석으로 합금을 하면 이게 오래 가지요. 다시 말하면 이 부식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글자 속에 소위 줄사도 있는데, 줄사. 다시 말하면 하사 할 때 사자 있는데, 여기다가 줄석자를 썼다는 말은, 그죠? 지금 나약한 이 나라를 다시 뭡니까? 더 강하게, 앞으로 더 약하지 않고 더 강한 부국강병으로 가겠다 하는 의미가 이 주석석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